화상회의 플랫폼 줌도 이제 단순 화상회의 기능을 떠나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혹시 줌 스터디, 안녕하세요. 헤일리쌤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은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되고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공부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도 단순히 화상회의 기능을 넘어서 교육 영역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혹시 줌터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알파 세대인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요. 친구, 오늘 줌터디 할래? 이런 말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디지털 네이티브 알파 세대의 새로운 공부법 지금 알아보아요. 줌터디란 줌터디, 신조어 같나요? 줌터디는 줌 플러스 스터디를 합친 말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오프라인 모임이 없어지며 MZ세대, 알파세대가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시간, 장소 관계없이 친구들과 함께 소통, 공부하는 새로운 스터디 그룹 형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줌의 매력은? 요즘엔 줌 이외에도 여러 화상회의 플랫폼이 있죠. 그중 화상회의를 대중화한 대표적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쉬운 사용법, 고품질 서비스, 채팅 기능, 녹화 기능, 화면 공유 기능, 회의 운영, 참가 편리성. 줌 어플을 설치하면 회의를 여는 것은 물론 참가 또한 매우 간편합니다. 누구나 링크를 통해 회의 줌터디에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 화상 공유 기능과 녹화 기능으로 줌 회의, 줌터디 중에 필요한 자료를 보며 다 끝난 뒤에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으로 기업에서의 원격 화상 회의에서 교육 영역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줌을 활용한 줌터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줌터디만의 매력은? 줌터디는 어떤 매력으로 알파 세대를 어떻게 사로잡았을까요? 실제로 줌터디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기사를 통해 취합한 줌터디 장점 키워드를 5개의 카테고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주도적 루틴. 줌터디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대표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공부 방법, 시간, 자료 등 줌터디원들과 자율적으로 정해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매주 2회 2시간 이렇게 줌터디가 일상이 되면 루틴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감, 성취감, 능동성, 창의성. 줌터디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스터디 그룹인 만큼 목표를 성취하면 자신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줌터디를 모집한 리더의 경우 능동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이끌어 나가며 틀에 박힌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율성, 높은 접근성. 친구들과 시간을 마치고 스터디 룸을 대관하거나 따로 이동하는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스터디 그룹에 비해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고 방에서 잠옷을 입고 바로 줌터디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접근성. 이게 바로 매력이겠죠? 피어 코칭 공동 목표 상호 감시. MZ세대를 비롯한 알파 세대는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공부 또한 선생님이 아닌 또래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한 줌터디는 서로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같이 달성하는 팀워크 중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지 확인할 수 있는 상호 감시가 가능합니다. 소통, study with me.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방과 후에 친구들과 소통할 기회가 차단된 알파 세대에게 줌터디는 단순히 공부를 넘어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목소리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내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유튜브의 Study with me도 같은 맥락이죠.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올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상을 보며 같이 공부하는 느낌을 받아 그 안에서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친구들과 줌터디 하고 싶으신가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3명 이상 친구를 모아보세요. 줌터디는 방장 혹은 리더 한 명이 회의를 개설하고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숫자는 3명 이상이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6명 정도까지가 가장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채팅이 복잡해질 수 있고 스케줄 맞추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은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줌터디 하길 권장드려요. 목표 정하기. 줌터디 회원들과 같이 성취할 목표를 정해보세요. 꼭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답니다. 예를 들어 줌터디로 영어 말하기를 하고 싶다면 4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정각에 로그인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3분씩 발표하고 피드백까지 포함해 30분 안에 끝나겠다는 목표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해보세요. 작은 목표가 습관이 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세대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 중에는 종이접기, 근황 공유, 피아노곡 연주와 같이 일상을 친구들과 나누는 소통의 창구로 줌터디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줌터디원들과 상의해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룰도 세워보세요. 셋째, 줌터디 이후 기록 남기기. 아무리 가벼운 줌터디라도 소중한 시간을 냈는데 이왕이면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죠. 기록 방식에 있어서도 친구들과 상의를 통해 원하는 수단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줌터디원 모두 편집, 열람할 수 있는 공용 드라이브를 추천드립니다. 날짜와 사진, 활동 내용을 문서로 남기거나 녹화본만 저장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매번 줌터디 내역이 기록에 남으면 나와 내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발전하며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겠죠? 오늘은 코로나19가 바뀐 많은 변화 중 알파 세대의 새로운 공부 형태, 줌으로 하는 스터디, 줌터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줌터디를 통해 학습 목표를 이뤄보세요. 감사합니다.